올댓 CSR의 사회공헌 본과에서 준비한 올댓 한밤의 소개.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순서, 다섯 번째 순서인 어, 청년 암 경험자, 한국 청년 암협회 또봄 이정훈 대표님 나오실 건데요. 저는 지금 서귀포에 있습니다. 매번 우리 그 수요일 날마다 제가 이제 공항에서 빨리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방송 같이 준비하고 하는데 오늘은 내일까지 이제 제주 일정이어서 이렇게 또 특별한 공간에서 마지막 순간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 사회공헌 생태계에 다양한 사람들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또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있는데 기업들에게 그냥 일반적인 제안서로 전달하기 너무 한계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자세한 인터뷰로 또 정말 만나는 것 이상의 가치들을 전달할 수 없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단톡방에서 저희가 한 다섯 분만 모으겠다고 선착순을 모집했는데, 정말 순간 다 모였고, 그 과정을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운영진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시간을 쪼개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운영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사회공헌 분과의 다양한 분들, 또 발표자분들, 이 시간을 빌어서 모두가 일단 서로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작은 시작인데, 이것이 어떻게 또 서로에게 자원이 연결되고 또 같이 협력하는 기회가 될지도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우리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인 한국청년암협회 또범. 제가 예전부터 이분의 활동, 우리 이정훈 대표님의 활동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다시 또 이렇게 또 한 2, 3년 시간 지나고 또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활동이 다양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정훈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청년암 협회 또봄 이정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왜 이것을 시작을 했는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고, 사실 뭐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어떤 부분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지, 뭐 이 시간에 뭐 다 설명은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간략하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 젊은 암 경험자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젊은 암 경험자는 우선은 20, 30대고요. 거기에 이제 40대가 약간 멘토 형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형태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40대도 좀 젊은 암 경험자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를 해서 같이 한번 했었는데 20대랑 40대랑 생각들이 좀 많이 틀리고 뭔가 같이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0대들은 약간 20, 30대들의 약간 그런 부분들을 약간 서포트하고 약간 멘토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40대도 포함은 되지만 40대는 약간 멘토 같은 느낌의 암 경험자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암 환자를 포함해서 이제 5년 이내에 지금 이제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젊은 암 경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되게 어렸을 때는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어, 20, 30대 젊은 암 경험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면서 그분들이 많은 부분은 그런 부분을 감췄었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젊은 암 경험자는 어떤지 또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는지 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뭐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혹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 좀 생각하고 있었던 거나
주변에 좀 젊은 암 경험자가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나눠줘 보실 분이 좀 계실까요? 간단하게나마? 저도 35살에 갑상선 암 판정을 네.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네네. 아이가 한 4, 5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갑상선 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되게 느린 암이고 아주 뭐 이렇게 아주 좀 정도가 좀 낮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그랬었는데 저도 똑같이 암 선고를 받으니까 이게 뭐 폐암이든 말기암이든 상관없이 내가 왜 이 암에 걸렸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모든 걸 막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 두려움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첫 진단을 받고선 여러 병원을 다녔어요. 이게 네네. 오진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맞아요. 가족들도 똑같은 고통을 받았었고. 네, 맞아요. 네. 그게 너무나 지금도 생생한데요. 벌써 지금 한참 네. 됐는데도. 저는 아직도 제가 오진 같아요. 왜냐면 저 너무 건강했었는데, 네. 아무튼 제가 아는 애가 최근에 갑상선을 걸렸었는데, 갑상선에 걸렸더니 주변에서, 야, 그거 이제 100% 이상 다 낫는다고 하던데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직까지는 암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큰 것 같긴 합니다. 아, 어, 네. 혹시 다른 분 나누실 게 있으실까요? 채팅방에도 내용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40대에 들어서 친구들이 하나씩 암이 걸린다라는 얘기도 좀 아, 네.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휴화기를 끄면 이렇게만 보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우선은 네, 이게 노트북이라서 보이는 게 막간님에서 한계가 있어서 제가 저도 화면을 하나, 안 본 상태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막간님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저도 네. 제 친구가 30대에 걸린 친구가 있는데, 약간 네네. 그런 두려움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암이 걸리면 음,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돼서 생존율이 나이 네네. 드신 분보다 적다. 뭐 실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고령층보다는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왜 암에 걸렸지라는 자기 부정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봄이 좀 해결을 하고자 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젊은 암 경험자라고 하는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한 이때쯤에 좀 2010년부터 18년 그 사이에 그나마 좀 자료들이 좀 있고요. 최근 자료는 이것들을 약간 다시 재가공해서 하는 형태이고 수치적인 것들은 아직 이렇게 업데이트된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만큼 그 젊은 암 경험자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요즘 보면 되게 젊은 연예인들도 자기 암에 걸렸다는 아밍아웃 같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걸로 되돌아서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만큼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은 환경적인 그 요인 때문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나오는 수치보다 더 많은 숫자의 암 경험자가 젊은 층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도 이미 5년이 훨씬 지난 이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더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20, 30대 암 환자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위한 제도나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너무 없고 사실 이 부분에서 저희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찌 보면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중에 협업을 하거나 뭔가 같이 도움을 받아서 같이 열어나갈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이들에게 좋은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제 젊은 친구들이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치료비이기도 하고요. 이게 산정특례라고 하는 국가에서 들어준 보험이 되더라도 사실 쓰여지는 돈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면 비보험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본인의 치료가 어 뭐 보험이 되는 거면 되게 싸게도 할 수는 있겠지만, 치료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비보험으로 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약에 자기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그럼 이제 치료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인제 사회복귀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는 쉬어야 되는 때이구나.' 하고 쉬긴 하는데, 20-30대 같은 경우는 어 돈도 문제지만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서 이 암에 걸렸을까? 아니면 나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결국은 인식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생존율은 올라가고는 있는데 직장 복귀율은 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져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운이 좋게도, 네, 회사에서 사회 복귀 다시 복귀를 하는 거를 허락은 해 줬지만, 대부분이 사회 복귀를 못 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다른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제도나 뭔가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나 어떤 방책들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네,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또봉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은 인제 경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편견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이 부재한 점이 가장 컸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 가운데 보이는 그 검정색이 다 암덩어리입니다. 이게 암에 걸리면 조직 검사와 함께 펫시트라고 하는 검사를 하는데요. 그 펫시트가 뭐냐면 얼만큼 암이 전이가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한 상태에서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두 개 다 같이 검사를 했고, 조직 검사 나오기 전에 PET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의사가 저한테 3 개월밖에 못 산다고 얘기를 먼저 했었어요. 그만큼 되게 상황이 되게 급박할 때 좀 진행을 했었는데, 다행히 저는 혈액암으로 판단이 돼서 좀 운 좋게, 그리고 좀 이적적으로 저는 5 개월 만에 이걸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극복했던 이유가 분명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건강했거든요. 한번, 네. 2개월 전만 하더라도 마라톤을 뛰었었는데 2개월 만에 저는 말기암으로 발견이 된 거잖아요. 앞으로 뭘 해야지 하면서 아꼈던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극복을 하면 이걸 할 수 있겠구나. 마지막 입새 같은 걸 찾아야 돼요. 저는 이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게 여행으로 봤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행을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그 여행이 부러워서 그들도 극복하고 여행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고자 커뮤니티로 좀 시작을 했고요. 커뮤니티로 좀 하다가 이제는 3년 차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후원이나 그런 것들을 받고 정식으로 하려면 정식적인 집단이 조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비영리 사단법인을,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밍아웃이라고 하는, 저희가 암 환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의 제가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제가 그때 해 보니까
돕는 사람이 없고 저한테 문병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주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자기 동생이 아니면 사실 내가 이전에 이랬었다라는 것들을 털어놓더라고요. 근데 말도 쉽게 못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편견들이 너무 많았었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데가 있을까를 찾아봤을 때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또봄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 암 경험자들이 이런 암들을 극복을 하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자기 부정이 있고 아무래도 병이 좀 더 빨리 퍼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반대로 생각하면 빨리 극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 또한 5 개월 만에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한데 자기 부정이 심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들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들이 나중에 치료에 좀 집중하면서 사회에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와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게 또봄을 만들고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 로고를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암 환자 주기로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암 환자가 되기 전에 활발한 여름, 그다음 되고 나서 씁쓸하고 힘든 가을, 치료가 되면서 더 힘들어지는 겨울,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고 새로 삶을 찾는 봄. 그래서 또다시 봄이라는 뜻과 함께 어 당신을 또 봅니다는 아바타에서 ICU처럼 당신을 본다. 그러니까 당신의 건강한 모습을 또 보고 싶다는 의미로 그걸 줄여서 또 봄이라 얘기하고 있고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또다시 봄. 그러니까 새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고도 되게 다양하게 제가 이제까지 활동은 거의 한 7년 정도를 했는데요. 그거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저도 인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회공헌 활동이나 비영리 활동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힘든 것들도 많거든요. 사람 때문에도 힘들고 그다음에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서도 이제 어떻게 잘 끌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맨 처음에 했던 게 버켓 여행 포토북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했고요. 어 제가 그때 그 마지막 입세를 여행으로 했거든요. 저는 여행을 가고 싶은데 죽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얼른 나와서 이 여행을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제가 막 크루를 모으고 후원을 모집을 해서 떠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상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그런 것들을 막 알아보다가 인제 같이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말기암 환자가 퇴원하고 1년 만에 이런 여행을 혼자서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알려주면 그 또한 되게 좋은 자극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무작정 저 혼자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무작정 아무 계획 없이 숙소도 없이 80 일간의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원래는 이게 여행을 낳고 나서 여행을 하니까 뭐 머리도 되게 빨리 나고 제 체력도 더 빨리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재여행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이 프로젝트를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이 재치유보다는 이걸로 좀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모아서 네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했었고 울랄라 세션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는 안 되긴 하지만 저희가 한 600만 원 정도를 모았고요. 그래서 한 300건 정도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병원 그다음에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성모병원 그렇게 각각 100 건씩 저희가 기증을 해서 그때 뭐 도송환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병상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 포토북을 전달했고 이 포토북 안에는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나라와 그다음에 메모를 할 수 있게끔
연필로도 그릴 수 있는 약간 종이질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때 네이버 메인에도 뜨고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여행으로 좀 시작을 했다 보니까 여행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자조 모임부터 해서 여행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좀 목 감기가 좀 약간 와 가지고 약간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건 이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해외여행만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폐암 사기였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본인은 해외여행을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국내 여행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예, 국내 여행도 같이 진행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가 토크 콘서트에 약간 20, 30대다 보니까 약간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좀 넣어서 그걸 믹싱해서 톡싱 콘서트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해외여행을 첫 번째 시작을 했을 때 만들었던 영상이거든요. 잠깐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미라고 하는 여행의 믹스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되게 활발했을 때였고요. 그때 여기에서 되게 유명한 동영상을 찍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때 유행했던 여행 동영상 스타일로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 사람과 같은 여행 스타일로 좀 만들었었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아밍아웃 하는 형식으로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치료를 안 받게 되면은 3달에서 6달 안에 사망하게 되는. 아,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까지 저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자기 전에 그냥 이렇게 만져봤는데 뭐가 걸리는 거지. 그 자리에서 바로 조직 검사하자고. 정지 버튼이 눌리는 느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야.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세수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다 붙어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빨리 이겨내면 저처럼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거. 제가 암 환자가 돼 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숨어버리니까 제대로 된 뭐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지원도 없고 확실히 드물어 20, 30대. 네. 또봄 활동으로 시작으로 20, 30대 암 환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정책이나 활동들이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여행도 좀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2번의 국내 여행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다 그날 처음 본 친구들이었는데 이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사회에서 따르게 만나더라도 군대 얘기하다 보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약간 고팠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히려 제가 막 얼른 자라고 할 정도로 거의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얘기하다가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그 단체 방에서 막 이렇게 남겼던 것들을 약간 갖고 와 봤는데요. 그때 뭐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친구는 2년 동안 아예 나오질 않았대요. 왜냐면 친구들한테 가봤자 얘기를 또 그 상황들을 얘기를 해야 되고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똑같은 상황이었던 사람들하고 되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힐링이었던 거죠. 그리고 국내 여행 자체는 그때 투병하고 있는 친구들도 같이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의 좋은 추억도 있고 사실 뭐 그 친구 중에 안 좋게 된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것 또한 이 친구들한테 되게 좋았던 추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2살 살고 난소암이에요. 그렇구나. 응.
지금 대학교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하암 중에 학교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 100%에 오, 진짜? 꽈타브란 의지에 이 그 자리만큼은 친구는 마음을 그 털어놓을 대학 수 다닐 있는 때 틈. 친구들이라 아예 그러면 친구들이 왜 몰랐어요. 무엇을 잘못해서 어떻게 생활을 했길래 이런 선입견들도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상처를 많이 주거든요. 위암이라 그러면 술을 많이 먹어서, 폐암이라 그러면은 뭐 담배를 많이 펴서, 아니면 여성암 같은 경우에는 무슨 관계가 문제가 됐다든지 그런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주변 시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부담을 많이 느끼고 위축되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암경험자의 자존감 극복 프로젝트와 함께 여러 가지들을 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걸 같이 이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이라든지 뭔가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도 지금 저는 한 20년 정도 마케팅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획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같이 협업을 하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더 좋게 이들을 위한 것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에게 극복 의지를 주고 편견을 없애고 그다음에 이들을 위한 제도를 개설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저희 또봄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까 약간 고민을 하다가 파일럿부터해서 이게 세 번째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총 파일럿까지 포함해서 네 번째 진행을 했었고 올해는 지금 11월 정도에 생각은 하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부터 MSD가 약간의 후원을 해줬고 어, 계속 진행을 하다가 올해는 좀 내부 사정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뭐 다른 제약사랑 얘기는 하고는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제약사 말고는 후원을 받거나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유는 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후원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안 하고 하는 게 더 문제였을 것 같아서 뭔가 진행이 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후원이나 그런 것들이 좀 안 됐던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더 후원을 받고 정말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나갈 수 있도록 다른 여러 좋은 기관이나 기업들과 콜라보해서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아까 서두에 얘기 드렸다시피 어, 20, 30대 젊은 암 경험자를 돕는 데는 저희밖에 없다 보니까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딘지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환우애들은 특정 암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저희처럼 뭔가 연령에 포커스를 해서 전참을 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뭐든지 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지라 그걸 저 혼자서 하기에는 좀 폭탄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때까지 저희가 잘 이끌어 왔었고 앞으로도 더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정말 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5개월 이제 제가 7월 달에 처음 발견을 했었고 11월 달에 이제 거의 퇴원 무렵에 썼던 네, 일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포토북 했을 때 아까 로고에 그 계절 주기를 챕터로 해서 했었고 그때 봄에 제가 썼던 글입니다. 네. 앞으로 올해는 지금
한 가지 더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생각했던 생각들을 좀, 어, 병원에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하나 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메인 출판사랑 좀 얘기가 됐고요. 그것들을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병 갔을 때, 어, 그냥 음료수나 과일 그런 게 아니고, 책으로 갖고 가서 편하게 병원에서 병상에서 읽으면서 뭔가 그걸 가지고 힐링도 되고 본인이 극복 의지를 가질 수 있는 하나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그 피아노 조율기인데요. 모두가 다르게 시작은 하지만 뭔가의 장치를 주는 순간 동일하게 바뀐다는 내용이거든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보여드리자면 네, 전혀 다르게 시작했다가 이 틀이라고 하는 것들을 올려놨더니 어, 이전과 똑같아지고 남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보미 쪽이 그 켄하고 환자 역할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암 환자가 되면 그들이 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르지 않고 평범하게 기존과 똑같이 대해주면 되는 건데 그것들을 사실상 잘 못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고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되게 아이디어가 많긴 해요. 뭐 뮤직 페스티벌 해서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저희랑 청년들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심플하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하게 문구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플하게 그들에게 정말 맞는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런 편견들을 좀 없애려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었고요. 대신 이제 유튜브 채널이 그냥 후원 없이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나중에 후원이 좀 들어오고 저희가 좀 더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하려고 약간 중단은 해놨지만 이전에 만들었던 컨텐츠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또또봄 TV 검색하시고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홈페이지가 있긴 하는데 리뉴얼을 계속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젊은 층들에게 좀 대변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후원이나 저희 기부금 영수증까지 할 수 있는 지정 기부금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나중에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면 그것도 언제든지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사실 제가 그때 첫 번째 프로젝트를 했을 때 우유니 사막 가서 그 같이 간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던 거였어요. 그때 저는 그 여행을 가서 또봄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까라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아이시 어겐 당신을 또 보고 싶다. 건강한 모습을 또 보고 싶다. 그래서 또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어,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인스타 뭐,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셔도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메일이나 뭐, 저를 뭐, 카톡이나 그런 데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되니까요. 그리고 뭐, 협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고자 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암을 치유하는 과정도 영상으로 이제 보고, 또 저 또한 같은 경험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제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에 집중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20대, 30대에 또 집중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협회를 만드시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꾸준히 이어오고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존경, 리스펙합니다. 네. 오늘 지금 참여해주신 분들 아마도 우리 처음 그 1회차부터
꾸준히 오셨던 분들도 계속 같이 보이고요. 또 이 영상을 저희가 유튜브로 다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혹시 참석 못하신 분들은 계속 영상을 통해서 우리 또 봄의 얘기를 계속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 그 유튜브 내에서는 좀 이제 앞으로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협력 제안이나 또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자, 우리 오늘 그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정말 병원 방문할 때 우리가 늘 그 음료수나 꼬마병 그리고 뭐 이렇게 먹을 것들을 사가지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책을 가지고 간다면 정말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국립암센터 만났었어요. 그 공공의료팀에서 지금 이정훈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청년 암 그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그것을 또 치유해서 다시 그 암을 회복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참 경제활동 해야 될 시기에 치료를 하다 보니까 치료는 거의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말 사회복귀가 되지 않아서 2차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유발되고 있다고.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뭐 이렇게 자조 모임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계시고, 그럴 수 있는 공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 그 뚜벅이 다시 생각났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 접근이었는데, 아마도 정말 많은 자원이 필요할 것 같고, 좀 우리 참여해주고 계신 우리 운영진들 또 우리 사회공헌 분과에 있는 각 파트가 우리 지난주에 했던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도 또 암 환우들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두가 다양한 그룹으로 또 모듈화돼서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또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 우리 또 그 환우들이 겪는, 암 경험자들이 겪는 그 우울함들이 반드시 있을 텐데요. 그 칩거하는 기간 동안 우리 무브 유어 마인드에서는 또 그런 은둔 고립과 그런 시기를 잘 또 사회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떤 오늘 보시고 임세민 부대표님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저도 사실은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제가 드리긴 했는데 저는 암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심근경색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딱 1년 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1년 전에 심정지가 와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이제 그때 사실 거의 사망 판정까지 나왔었거든요. 왜냐면 혈관을 뚫지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겨우 이제 우회해가지고 뚫었는데 그래서 암은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저도 이제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다 보니까 좀 남일 같지가 않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자리는 저도 이제 그런 어떤 기업의 뭐,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 있기는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너무 좀,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좀 되게 좀 많이 와닿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그런 대화 나누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도 되게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이나 혹은 정신적인 병이나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이 이 자리에서 어떤 정보에 의한 편견을 일차적으로 좀 없앤 이후에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 자리를 좀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훈 대표님 말씀 딱 듣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혹시, 그런 암 환우들 사이에서 그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고, 저희가 사람들이 대화를 막 하라 그러면은 막상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대화 도구 같은 것들을 조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질문이 적혀 있는 카드라든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뭐 사전이나 뭐 또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어서 같이 만약에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죄송해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런 내용들 공유해 주시는 게 또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어 아밍아웃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긴 하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좀 지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 암 환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련해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로 인해서 아밍아웃을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20, 30대다 보니까 좀 더 활동을 했을 때 우울하지 않고 재밌고 웃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방금 여기 이화여대 조현진 님이 얘기했다시피 젊고 전혀 봤을 때 아파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재밌게 놀고 있으면 이들을 도와주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더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는 있고 아까 뭐 뮤직 페스티벌 그런 것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뮤직 페스티벌은 이래요. 그러니까 어, 청년 암 경험자만 올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인 거예요. 대신 청년 암 경험자가 초대하는 친구들은 올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을 저는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이 청년들한테 좀 맞지만 이들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뭔가를 할 수는 있고 또 이들만 즐기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그게 또봄이 정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고 이들한테도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아까 토크 콘서트도 할 때 기획부터 뭐 다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거기서 모더레이터 하고 사람들 다 챙기고 후원 물품 막 챙기고 하다 보면 저도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큰 뭔가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서 또 다른 좋은 분들끼리의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지만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한밤의 소개를 운영하고 운영진들 이렇게 같이 모이고 나서 어, 뭐 지금 이 시간에 동시 접속하는 인원은 한정될 수 있잖아요. 많지 않을 수 있는데 함께한 운영진과 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누가 이 사업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 사업하면 이렇게 소개시켜줘야 되지? 이런 것들이 그냥 굳이 뭐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의하지 않아도 저희 안에서 되게 자주 보게 되니까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각조각 우리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암을 통해서 그땐 저희 아이가 되게 어렸었는데 그 순간순간이 내가 정말 죽으면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여행일 수도 있고, 가족과의 누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아쉬움 없어야겠다. 아낌없이 지금 다 소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제가 굉장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다시 없을 시간이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사실 저녁에 수요일 날 다들 각자 아직도 지금 퇴근 못하는 우리 멤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쪽에선 지금 뭐 애기 돌보느라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또 아프시기도 하니까 거기에 또 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접속되어 있는 것들이 뭔가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그 무언가를 이렇게 시간을 맞대어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별동부대처럼 우리 또봄에서 하는 캠페인이나 뭐 행사가 있을 때 같이 함께 하는 건 너무 이제 당연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혼자 너무 외롭게 분투하셨는데, 그 과정들을 저희가 조금씩 맛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지금 매 회차마다 출석을 잘 해주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채팅창 통해서 계속 글 올려주시고요. 저도 사실은 제주를 지금 11년째 프로젝트를 계속 오고 있는데 매주 오거든요. 그런데 저를 보면 일이겠지만 너무 부럽다. 같이 오고 싶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딱 티켓팅하고 그냥 오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나 많은 업무 때문에, 많은 책임들 때문에 이렇게 선뜻 1시간 거리인데 못 오시더라고요. 네, 제주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해야 될 때 저희가 같이 조력할 수 있는 저희 제주 팀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암 환우들 그 암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제주 프로젝트는 제가 올해 안에 한번 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 네, 그래도 다른 저희가 분들도 이전에 네, 국내 여행 프로젝트 다음 여행지가 제주도였거든요. 아 그걸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음, 코로나 때문에 약간 정지가 됐던 거였기 때문에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김태준 센터장님 하실 말씀 있어서 손 두 번 드셨는데요. 아마 음, 힐링메이트 사업하고 또 연관도 있어 보여서 예, 좀 질문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서영재 대표님께서 이제 소개한 광진구 1인 가구 지원센터장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이정훈 대표님께서 발표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 소름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상상하고 어, 기획을 하려고 했던 내용을 너무 명확하게 다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왜 이렇게 하고 싶었냐면 저희 1인 가구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가구들의 사회적 관계망,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확장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 워낙 이제 고립이나 은둔을 많이 하고 있는 1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청년들의 어떤 고립 은둔의 어떤 퍼센테이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제 암에 걸린 이제 세대들이 이제 연령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후에 5년 동안 이제 암을 이제 극복했다 할지라도 다시 이제 재발하거나 그랬을 때 관리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으면 다시 이제 사망할 수 있는 고립사까지 가는 부분이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암을 경험하고 있는 1인 가구들을 지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 중장년, 노년 1인 가구, 암을 가진 1인 가구도 저희 입장에서는 일일이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청년은 감히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현재 지금 저희가 중장년 그리고 노년에 가까운 분들을 암 이제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아미다해라는 이제 사업을 들어보셨죠? 윤희 대표 얘기하신 거죠? 네네. 그래서 네네. 그분들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그룹에서 본인이 암이라는 걸 밝히기가 싫어서 저희가 이제 암 경험하고 있는 1인 가구 한 그룹과 그리고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1인 가구들을 나눠서 똑같이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암 경험자보다는 우울 경험자로 이제 분류되고 싶다고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지금 이정훈 대표님이 얘기한 그 활동들이 어 저에겐 너무나 이제 하고 싶은 방향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분명히 느낀 부분은 암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보를 인터넷에 막 엄청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정보들보다는 암을 경험한 사람들이 제공하는 공유하는 정보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굉장히 끈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어,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더 암의 속도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빨리 회복될 수 있다. 그 말에 되게 이제 저는 또 희망처럼 좀 들렸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얘기 중에 이제 어,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추석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석 행사를 하는데 부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오신대요. 그래서 이제 담당 과에서 오늘 나왔어요. 이제 부청장이 오시는데 어떤 뭐 요청 사항이 있냐 그랬을 때 이제 저는 11월 11일을 1인 가구의 날로 이제 정하고 축제를 하고 싶다, 축제 예산을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대표님도 축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서 이런 컨셉들도 좀 되게 잘 맞고 한번 이제
네, 같이 한번 미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해 어떻게 보면 중장년과 노년 암가구 암 경험자들과 지금 우울 경험자들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년 한 그룹과 이제 중장년 한 그룹을 이제 좀 컨셉을 다르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어쨌든 저희는 보조금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이제 또보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어, 이제 포인트 있는 부분들을 이제 잡아가고 그리고 분명히 지금 또봄에도 1인 가구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 센터의 정식 회원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충분히 저희 센터는 이제 회원이 무료로 센터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공간이 없으시면 저희 센터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저희는 좋아요. 그리고 저희 센터가 되게 이제 공유 오피스처럼 이제 자유롭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같이 협업을 하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모임 끝나고 일단은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시면 전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 연락처는 바로 대화 쪽에 남겨놓을게요. 어차피, 네. 이전부터 저는 다 공개를 해가지고, 네. 저희가 공지를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요. 10월 10일에 사회공헌분과 선착순 25명의 모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별 만남이 어려우시면 오셔서 다 같이 만나서 또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서요. 때마침 추석 연휴 기간에 있는 샌드위치 금요일이거든요. 그 날짜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의 박미 팀장님도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거 한번 육성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팀장님? 네, 박사님. 네, 어렵다고 하시네요. 혹시 이정훈 대표님 이거 보시면서 뭐 감사합니다라고 답글 주시긴 하셨는데 네네. 네, 부연 설명하실 게 좀 있으실지. 어, 이게 저도 맨 처음에 치료비를 어떻게 도와줄까를 했는데, 이게 저도 그렇고 그런 것들 증빙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아픈 과정에서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 나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그런 물리적인 것보다는 환경을 좀 변화를 시켜주는 게 또봄이 좀 먼저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제도를 좀 바꾸고 싶은 것들이 좀 있긴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더니 그 좋은 걸 왜, 어, 저보고 하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그렇거든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어, 장애인을 고용을 못 하거든요. 그 고용률을 채우지를 못해요. 근데 어, 암 환자라고 하면 물리적인 상처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 범주로 안 들어가거든요. 대신 연말정산에 의해서는 장애인증이 나와요. 그 5년에 한해서. 그래서 20, 30대에 어, 그 5년 내에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기업들을 입사를 할 때 장애인증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대기업도 좋고 그 사람들도 되게 쉽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저는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도 나중에 저 혼자의 힘으로 될 게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좀 뭐 TF처럼 좀 만들 수 있으면 의미가 좀 이렇게 생각이 맞는 분들은 같이 만들어서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 아니, 저희가 3월 21일 날 그 윤영희 서울시 의원이 이제 암 예방의 날 해가지고 암 환자 지원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게 보면 이제 암 환자들의 사회복귀 관련된 조례 내용이 이제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근거로 잡고 이제 그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도 한번 세부적인 사안으로 논의를 같이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혹시 이게 지원 조례가 되게 그냥 명문적인 내용일지 모르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대표님? 제가 그쪽은 잘 몰라가지고요. 네. 네.
그럼 일단은 제가 한번 파일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대표님 이제 사실 제 주변에도 20, 30대 암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또봄을 암 환우분들한테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모든 거 다 하실 수 없으실 거고,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 대한 변화, 또 치료 환경이 아닌 새로운 환경을 보여줌으로써 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또봄을 소개했을 때 20, 30대 환우분들이 어떤 거를 가장 먼저 좀 경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좀 더 알면은 주변에 좀 소개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그런 멤버들 간에 또 좋은 자조 성격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렇게 좀 제안해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뭐 다른 단체처럼 약간 딱딱하게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좀 편히 나누면서 이들이 그걸 통해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자기의 환경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설명하듯이 모든 것들을 되뇌듯이 항상 똑같이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멘토는 본인과 똑같은 암을 겪었던 사람이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멘토 멘트 같은 개념으로 또봄을 활용하고 여기에서 뭔가 그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11월 정도로 지금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토크 콘서트 다시 또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뭐 장소부터 해서 좀 해야 될 것들이 좀 많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후원이나 아니면 도움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한 10여 명 있는 방에서도 뭐 지금 조례 또는 보험사 연계, 또 공간 제공, 사업 협업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 들어와 계시는 한 200명 안 되는 그 사회공헌 분과방에서도 사실은 그런 기획 있을 때 미리미리 올려주시면 아마 저희가 또 많이 또 소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네네. 이 플랫폼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네. 어, 저희가 생각했던 시간이 다 돼가서 혹시 말씀 안 하신 분 중에서 이야기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약간 이성현님 잠깐 화면도 켜주셨었고, 네, 화면 안 켜신 분 중에서 또는 김혜수님도 들어오셨는데 자주 오시는 분 중에서 질문하실 분도 계실까요? 또, 네, 저희 안미하 이사장님께서 남기셨는데요. 네, 네. 네, 많은 노력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러면 저희 요거는 참여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유튜브로 녹화가 돼서 저희가 채널이 계속 공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지금 이정훈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소통을 좀 많이 해서 조금 더 젊은 암환들에게 도움이 되는 올드 CSR 사회공헌 분과가 됐으면 하는 하나 같은 마음을 좀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매 회차마다, 소개해 주시는 회사, 기관의, 시그니처, 포즈를 취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혹시 사진 화면을 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고요. 만약에 안 되신다 하면 그대로 있으시면 되는데요. 저희 이정훈 대표님하고 얘기한 게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또 봄이라 해서 이렇게 보는 시그니처를 했습니다. 원래는 요거였는데요. 얼굴을 너무 가리게 돼서 한쪽 손으로 이렇게 포즈를 취할 예정이고요. 네, 김매수 님도 서울 디자인 재단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걸 한번 좀 보신다고 하니까요. 좋은 협업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저희 이제 한세나, 아무놀이터의 한세나 대표님께서 캡처를 떠주실 건데요. 하나, 둘, 셋 하고 좀 오래 계셔야지만 포즈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웃는 표정에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이정훈 대표님도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하나, 둘, 셋.
네, 저희가 한 공간에 있지 않으면서 전국에서 이렇게 각자 시간을 할애해서 매주 5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되게 감회가 새롭고요. 사실 저희 운영진들은 곧 날짜를 정해서 그동안에 서로 이렇게 바쁜 중에, 분주한 중에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되풀이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내일은 아마 단톡방에 이 한밤의 소개를 계속 해야 될지, 또 해야 된다면 얼마 주기로 해야 될지, 또 새로운 또 어떤 소개를 듣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설문을 올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그동안 많이 고생해 주셨던 우리 발표자님들,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신 운영자님들, 또 이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 너무 졸리실 텐데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는 이번 5번의 진행을 다 마치고 또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하고요.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